욕을 안 하는 경우가 딱 두 개 있는 거야. 5인이 다 잘할 경우, 내가 못할 경우 하나. 만약에 내가 2번이에요. 내가 정글 라인이야. 네. 탑과 정글이 못했잖아요. 네. 이때도 탑을 욕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궤도입니다. 안될 과학 초대석, 궤도의 과학 속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스트롱 스카이 강하늘님 모셨습니다. 야, 네. 잘생겼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강하늘 배우님 모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습니다. 네네네. 그때 네.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네. 아쉽게도 네. 녹화 방송이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때도 궤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라이브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지금 200, 네. 300만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한 6,500만 명이 계십니다. 300만 명이면 제가 누리호 생중계가 8만 명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궤도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그 정도 많으시니까. 아니, 저희 채널이 네. 핫한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핫한 것보다 중요한 거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정말 귀한 분들이 와주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이게 제가 여기 나온다고 할 때 궤도님께서 이러이런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늘 씨 어떠세요? 하고 이제 질문지를 예상 맞아요. 질문지를 주신 거예요.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오늘 나온 게 어떤 홍보 때문에 나온 거 정말 1도 없어요. 맞아. 저 지금 홍보할 거 아무것도 다 없고요. 끝났어. 홍보할 거 갖고 와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홍보할 게 없으니까 궤도님께서 질문을 나를 홍보하는 식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질문이 홍보해드리려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 말고 우리 과학 속으로 나왔으니까 정말 그냥 내가 궁금했던 과학 얘기들 하고 싶고 과학 얘기 듣고 싶고 얼굴 홍보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얼굴을 홍보하고 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냥 잘생긴 겁니다, 여러분. 전 그냥 놀고 싶어서 예.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또 준비를 해오긴 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진짜 정말 다작을 했어요. 올해. 그러게요. 네. 6작품이죠 올해. 제가 그리고 다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평이 있을 수 있지만 연기 하나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잘해요 진짜. 이거는 네. 모든 작품들이 강하늘이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아니요. 저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고요. 내 평이야, 내 평. 아니, 평 좋은데 내가 넘어가시죠. 평한다. 두 작품 동시에 촬영 이런 것도 있었죠. 올해 개봉한 것 중에는 야당이랑 오징어 게임이 같이 찍었어요. 진짜? 네, 같이 찍은 건. 그걸 이제 보통 겹치기 출연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는 겹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하지 점점 내가 내 삶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그 모드를 바꿔야 되잖아. 네, 그래서 나이가 점점 차면서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 안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야당이랑 오징어 게임은 딱 겹쳐버려가지고 힘든 게. 같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힘들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더 재밌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제가 진짜 근데 오늘 과학 얘기를 뭐 그냥 서로 자유롭게 할 건데 네네. 요거 하나만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실제로 연락을 잘 안 보시고 안 하시고? 안 합니다. 제가 가진 휴식 루틴이 집에 가면 일단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던져놓습니다. 보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런 나에 대해서? 전 좋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서 연락할 수 있는 건데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저의 휴식이 더 중요해요. 일단 내가 두 발로 정확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가진 에너지에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과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릴까요? 네.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지금 짚을게요. 왜냐면 저는 하늘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를 알고 있었어. 이기적이다라는 단어. 네. 여기다 쓰는 거 맞는 겁니까? 아니 내가 내 폰 안 보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늘님의 평소에 이 겸손함에 대한 증거예요. 얼마나 네. 겸손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안 와서 연락을 못 드리는 거를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일단 잘못됐고요. 이렇게 연락을 자주 못 하시는 분들은 주의 전환 비용이 높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연락이라는 작은 행동, 이것을 지금 나의 작업 흐름을 깨는 것이라고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 카톡이 왔어요. 이거를 회신하는 게 누군가는 이 전환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라 오케이 끝 수고 이럴 수 있어. 근데 누군가는 작업을 중단, 카톡을 읽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거를 보내고 나서 다시 작업으로 복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쓰는 비용이 너무 큰 거야, 이 사람은. 맞아요. 네. 맞는 거. 그러니까 귀찮아서 카톡을 안 한다가 아니라 뇌가 쓰는 비용을 크게 느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이 뇌가 쓰는 비용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한 번 카톡을 보낼 때 고민을 많이 해서 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배려심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사실 그냥 이응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 혹은 이모티콘 하나 보내 아무나 대충 그냥.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이게 이기적입니까?
이건 이타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아하. 전 사실 이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타적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증인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늘님과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일단 저는 연락을 자주 못한다라는 느낌을 아예 못 받았어. 네. 보내고 충분히 답이 오고 일단 소통이 시작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톡이 너무 예쁘게 와요.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나 사람이? 그래갖고 하느님 카톡이 오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심지어 제가 카톡 연락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하다라는 걸 딱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주의 전환 비용이 높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잘한다고? 이거는 진짜 그린라이트잖아. 이거 나중에 제가 환갑에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너무 따뜻한 분들이 여기다 쌓아요. 저도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블랙홀이라는 천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이유가 블랙홀이 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했어 어릴 때. 왜냐면은 학창생활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딱 맞아. 걔는 다른 데서 화풀이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또 때리고 걔는 더 약한 사람을 때리고 이게 이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봤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딱 하고 그럼 이거 나쁜 게 나한테 오면 나는 이 안에서 정리할 수 있다. 블랙홀이 있어서. 그런 삶을 갖고 살았거든요. 되게 좋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블랙홀이라는 천체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 나쁜 거를 여기다가 다 넣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파요 진짜. 너무 항상 밝아. 너무 아니야, 항상 아니야. 착해.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도 빨려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블랙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있다니까. 저는 화이트홀도 있어요. 화이트홀은 이론상으로 폐기됐어요. 예. 하지만 저는 블랙홀로 빨아들인 거를 호킹 목사? 내 호킹 안에- 목사로 배출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배출구도 있어요. 어쨌든 진짜 나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강한 을을 만나보면 나쁜 말을 못해. 근데 과학을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명상에 빠진 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명상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명상에 대한 관련 서적 되게 많이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이 좀 동양 철학 쪽에 관련이 더 많단 말이죠. 오. 근데 동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양자역학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 양자역학이 뭐지 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천문학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 천문학 쪽을 또 알다 보니까 물리학 쪽에 또 알게 되고 궁금해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와,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게 사실 제가 원하는 이 순환 구조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양자역학을 가져다 많이 써요. 사실 과학하고는 아예 다른.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걸 시작으로 과학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네네네. 뭐 양자역학 뭐 이야기를 너무 좋죠. 해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뭐가 있을까요?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네.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요 시간 안에 처리가 되나요? 하다 말면 돼요. 하다 말면 돼. 하다 말면 돼. 양자,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 에너지의 최소 단위, 즉 가장 작은 무언가. 그거를 설명하는 역학이에요. 근데 이게 고전역학이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고전역학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거시세계, 미시세계로 나뉘잖아요.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역학이 고전역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양자역학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양자역학이다. 정말 단순히 작아지는 것 때문에만 해도 벌어진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야구공이라 생각하면은 야구공이 일로 날아가고 있어. 이걸 사진을 찍어요. 굉장히 빠르게 찍으면 어떻습니까? 정확한 야구공 위치가 나오겠죠. 대신에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약간 느리게 찍어 셔터를. 그럼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방향이 나오죠. 네. 방향은 나오지만 어디 있는지가 안 보여요. 잔상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를 알면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어디 가는지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다. 만약에 실제 야구공을 찍는 거라면 카메라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면 위치와 이동하는 방향, 속도를 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도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결정하는 건 그냥 원칙상 불가능하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입자를 상자에 가둬서 상자를 점점 줄여보자. 그럼 도망을 못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도망을 못 가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얘가 정확하게 어떤 상자에 딱 갇힐 거고 갇히면 이때는 우리가 둘 다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들이 점점 줄여. 가뒀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됐잖아. 근데 안 됐어. 왜냐? 요 안에 입자가 미친 듯이 운동량이 증가해서 얘가 막 난리를 치다가 순간이동이 사라집니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엄청나게 작은 반도체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회로 안에서 정해진 길을 가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회로를 다녀야지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작아지면 얘네들이 정해진 길 안 가고 순간이동을 해. 그럼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모르면 우리는 이 작은 기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양자역학이랑 어떤 관계예요? 그 이중슬릿 실험 있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이중슬릿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토마스 형의 이중슬릿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뉴턴이 빛은 입자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뉴턴이 이제 권위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도 뉴턴 말에 거절을 못해. 뉴턴이 입자라고 하면 다 입자야. 모두가 입자라고 믿고 수백 년이 지났어. 근데 이 토마스 형 정말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20대 때 이중슬릿 실험을 설계합니다. 이중슬릿에 빛을 쏘면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 두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하겠죠. 그쵸. 그럼 하나 통과하니까 뒤쪽에 두 줄이 생길 이렇게, 것이다. 네. 근데 만약에 파동이라면 둘을 동시에 통과해서 두 슬릿에서 동시에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간섭이 일어나요. 그쵸. 그럼 빛을 보냈을 때 두 줄이 나오면 입자다. 간섭 무늬가 나오면 파동일 것이다. 했더니 간섭 무늬가 나왔어. 그럼 빛은 구멍 하나를 하나씩 통과하는 게 아니라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다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전자도 보내보자. 전자는 입자잖아. 전자는 확실히 알갱입니다. 얘를 던졌더니 얘도 파동이 나. 파동이 나. 간섭 무늬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성을 띠다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로 붕괴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양자역학의 기본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 찬성파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있고요. 네. 반대파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과 있죠. 슈레딩거.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전자도 파동이야. 빛도 파동이야. 즉 파동인지 입자인지 중첩돼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결정된다. 슈레딩거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야 양자역학은 원래 그런 거야. 모르면 말하지 마. 거기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갖고. 그쵸. 전자가 입자이자 파동이 중첩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자로 관측되는 순간 이제 망치가 움직여. 그러면 망치가 움직이면 밑에 독약병이 있어요. 독약병이 깨지면 이제 고양이가 죽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전자가 입자이자 파동이 중첩돼 있어. 망치는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기가 중첩돼 있어. 독약은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중첩돼 있어. 그럼 고양이는 살거나 죽거나 중첩돼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살거나 죽거나 한 고양이 봤어? 없잖아. 그러니까 야 고양이가 살거나 죽을 수 없는 것처럼 전자도 입자나 파동이 중첩돼 있을 수 없어. 너 지금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데 현실 세계로 끌고 와 보면은 결국 고양이가 살거나 죽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를 슈레딩 갖고 온 거야. 근데 그게 양자역학이었다. 그게 양자역학. 이걸 딱 들은 닐스 보어가 너 말 잘했다 이렇게 너 된 말 거죠. 잘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고양이도 입자이자 파동이다. 좋다. 오케이. 이 슈레딩거 고양이 이제 내가 쓴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양이도 입자이자 파동이다. 근데 왜 우리는 파동 고양이를 볼 수 없느냐? 고양이는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파동성을 띠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서로 이 고양이에 있는 입자가 모두를 관측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중첩이 될까? 실제로 이제 탄소 60개로 만든 버키볼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꽤 큰 덩어리입니다. 네. 걔도 이중슬릿 통과했을 때 간섭 무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한 게 바이러스를 통과시켰는데 바이러스도 간섭 무늬가 나왔어.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미지세계고 어디서부터 거지세계인지를 이제 나누기가 애매해지는.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관측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못 알려진 표현 같음 상호작용이 더 맞지 않을지 상호작용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측이라고 상호작용.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입자 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관측입니다.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달을 보지 않는다면 달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죠. 만약에 누구도 달을 보지 않는다면 달은 없는 것이냐? 근데 달은 있는 게 달이 어쨌든 우주에 있잖아. 얘가 어쨌든 우주에 있는 다른 입자들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있는 거야. 관측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공룡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지구와 중력적 상호작용도 있죠.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 하전 입자 그것도 달을 관측하는 거야. 그러면 약간의 사고 실험인데 중력도 없다, 태양의 빛도 없다라고 한다면 달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관측하고 있죠. 또. 네. 달에 있는 입자들이 서로를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잖아. 이것도 관측입니다. 정말로 파동성을 띠게 하려면 이 입자 하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떠한 것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입자이자 파동이 중첩 상태를 유지해요. 요거를 성공해낸 게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 이 양자 컴퓨터 설명을 들으면 딱 이해될 거야. 우리는 이 중첩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왜냐면은 중첩 상태일 때 양자역학의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컴퓨터의 원리는 알죠? 컴퓨터는 0과 1 이진법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yes or no를 정해야 되잖아.
그럼 동전을 탁 던져요. 그럼 탁 잡았어. 앞면 뒷면인지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길 찾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길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갈지를 동전으로 결정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장 빠른 길을 여러 길을 가보고 찾는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양자 컴퓨터는 뭐냐? 중첩돼 있어. 0과 1을 나타내는 게 비트라는 단위인데 네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씁니다. 얘는 뭐냐? 동전을 던집니다. 이 동전이 안 내려와. 돌고 있어요. 아직 관측이 안 됐거든요. 관측이 되지 않는 중첩된 상태를 유지한 채로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큐비트가. 그 상태로 두 번째 큐비트를 던져요. 두 번째 게 또 돌고 있어, 동전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큐비트가 중첩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이렇게 얽힘과 중첩이 유지해서 이거를 결맞음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쫙 가.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이 끝나는 순간 이 모든 동전이 한 번에 내려와요. 모든 경로를 한 번에 다 가보고 결정을 그죠? 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가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경로를 동시에 가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꺼번에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려면 얘네들을 다 중첩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관측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 하늘님 집까지 가는 길을 찾아. 경로가 한 100개 있겠죠? 그럼 고전 컴퓨터면 100개의 경로를 1번부터 가. 1번 2시간, 2번 1시간 57분, 3번 2시간 5분 해갖고 99번까지 갔는데 1시간 30분이 나왔어. 네네. 이거 100번 가봐야 안 봐요? 100번도 가봐야 돼. 왜냐? 100번째가 1시간 29분 나올 수 있잖아. 아, 100번째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부터 100까지 모든 경로를 다 가고 나서야 57번째가 제일 빨랐어. 결정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100개의 경로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하다가 1시간 24분이 되는 순간 도착한 길이 나오잖아. 그 순간 모든 동전이 내려오면서 계산이 끝나요. 그러면은 딱 한 번만 가면 끝나요. 이게 100가지 경로면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우의 수가 1경계야. 고전 컴퓨터는 1경번의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 한 번에 끝나. 한 번에. 수백 년이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몇 초 만에 끝낸다. 아. 이걸 양자 우위라고 해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시대. 아 근데 이게 양자역학을 듣다 보면은 머리가 막 거의 막 18차원으로 도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또 질문 준비해 오신 거 한번 해주시죠.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 있습니다. 네. 네,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직업인데 정말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있겠죠. 사실 살다 보면은 막 짜증도 나고 할 때 있겠죠. 근데 그게 몇 초 안 가요. 그냥 제 천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뭐 착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닥 싸울 만한 일도 없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먹으려고 에그타르트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어. 설레는 마음으로 넣어놨어. 네네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없어. 어디 간 거야 이거? 그건 딱히 저한테는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힘들게 촬영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집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제가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눈에 먼지가 막 보이고 먼지가 그래요. 막 보여. 샤워도 해야 되는데 어. 주변을 돌아보니까 먼지가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아. 짜증이 나죠. 근데 청소하면 되잖아요. 청소하면은 사실 그닥 그렇게 짜증 날 일이 없어지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냥 행동을 해서 해결을 하는구나.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어때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상관없죠. 진짜로? 상관없어요.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에게 알려줬구나. 그런 거죠. 내가 더 상처받기 전에 나한테 미리 알려준 거죠.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온 거라고 생각해요. 숨기고 평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이 숨기고- 멍청해서 들킨 거 아니에요. 그럼 숨기고 평생을 살다가 갑자기 들켰어. 이건 어때요? 그래도 그때라도 알려주면 괜찮은 그때는 거죠. 그럼 숨기고 80세까지 살다가 거기서 걸렸어. 다행이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는 진짜 극한의 회복 탄력성이다. 꼭 필요해. 회복 탄력성이라고 네, 하네요. 넘어지지 않는다. 임종정 내 자식이 아닌 걸 알게 돼? 오히려 좋아. 어차피 죽어. 야, 1, 2분밖에 안 남아서 다행이다. 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을 날이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는 나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몇십 년을 살았구나.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가 더 불행한 거지. 네가 더 불행한 거야. 웬만한 않나요? 건 다 오케이네. 명상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명상? 영상 서적을 처음 접했을 때는 똑같아요.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내 안쪽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명상 서적을 읽다 보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더라고요. 오. 명상 중에요. 걷기 명상이 있고요. 오. 뛰기 명상이 있고 배변 명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 명상이 있고요. 고차원적인 느낌으로 다가가서 그렇지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잡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 그럼 식사 명상, 식사 명상도 있어요. 간식 명상, 엄청 많아요. 보드게임 명상, 뭐 갖다 붙이면 되죠. 와일드리프트 명상, 갖다 붙이면 되죠. 즐겁과 명상. 명상이라는 단어만 빼면 일상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이죠. 전 왜- 집중 호흡 명상.
그것도 맞아요. 물의 호흡 명상. 그것도 맞습니다. 전집중 호흡이라는 게 뭐예요? 상처가 났을 때 지혈하기 위해서 이 세포까지 집중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아무런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내 몸 하나로 깊게 들어와서 여기 있는 상처에 있는 세포를 집중으로 지혈을 하는 그런 말이죠. 사실 지혈은 혈소판이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혈은 그렇게 얘기하자면 사실 끝이 없고요. 집중호흡이 아니라 혈소판이랍니다. 근데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많은 오케이. 사람들이 똥 쌀 때 어. 똥 싸기만 집중하지 않아요. 어? 핸드폰을 본다던 다른 잡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거란다. 일리가 있는 거긴 해요. 사실 무언가에 집중한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네네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일종의 기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막 처리하는 게 아니라 뇌가 쉴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바로 이 DMN이에요. 근데 웃긴 게 쉬면은 꺼져야 되잖아. 네네네. 뇌는 쉴 때 꺼지질 않아요. 심지어 뇌는 잘 때도 뇌를 청소하잖아요. 뇌는 항상 풀 가동인 거예요. 두뇌 풀 가동. 근데 디폴트 모드 맞아요. 네트워크 때는 이 뇌가 쉬고 있는 겁니다. 네. 쉰다라는 게 뭔가 얘가 멈출 수가 없으니까 무언가에 집중한다라는 이 의도하에 뇌가 휴식을 취하는 거죠.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별 생각이 없는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신기하죠? 아 벌써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요? 저 그러면 네. 제가 갖고 온 질문 좀 해도 돼요? 네, 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기억이 안 날까봐 메모장에다가 좋습니다. 적어왔어요. 짧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돼요.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것이 더 좋은 우성 유전자래요. 왜냐하면 생물 중에 남의 젖을 먹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족의 젖을 먹는데 다른 생물의 젖을 먹는 게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게 더 좋은 유전자라는 썰을 들었어요. 진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유전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좋은 유전자. 네네. 아주 심플하게 보면 좋은 유전자는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모유만 먹는 게 생존에 유리할까? 소젖이고 뭐고 다 먹는 게 생존에 유리할까? 어때요? 예를 다 들어서 먹는 게 유리한 것 그죠? 같아요. 모유를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소젖을 먹어도 생존할 수 있다면 유리하겠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좋은 좋은 유전자일 수 유전자일 있겠죠. 생존에 유리한 네, 그쵸, 유전자일 그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좋아요,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나온다면 꼭 연력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2법칙 안에 있는 엔트로피에 관한 개념도 제대로 듣고 싶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네. 한번 연력학을 특집으로 한번 하시죠. 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연력학 강좌. 그때는 저에 대한 질문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궤도님 얘기 듣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또 시청자분들은 아쉬워. 그러네요. 다음에 와서는 여기 말고 제가 요 앞에 앉을게요. 그래서 좀 멍 때리면서 좀 들을게요. 5분 남았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하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친구들한테 좋아요. 나 궤도님 만나러 가는데 질문 있으면 나한테 좀 다 해라. 내가 좋아요. 추려서 여쭤보겠다 했는데 게임하는 친구인데 좋아요. 궤도님 롤만 하면 왜 화가 나고 범인을 찾게 됩니까? 이건 너무 심리학적인 아니요. 영역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히 져서 이렇게 볼 수는 없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게임을 들어간단 말이죠. 네. 우리 5명이 다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괜찮아. 네. 오케이. 근데 졌다라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누군가는 못. 누군가가 못한 상황이에요. 1번이 못할 경우 하나, 2번이 못할 경우 하나, 그렇죠. 3번이 못할 경우 하나, 4번이 못할 경우, 5번이 못할 경우 하나, 5가지 경우가 있어. 네네네. 근데 이것만이 끝이냐? 두 1, 명이 2번이 함께 못할 경우, 2, 3번이 함께 못할 경우, 이것만 끝이냐? 1, 2, 3번이 함께 못할 경우. 그렇죠. 끝이 없네요. 심지어 모든 라인이 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중요한 건 여기서 뭘 빼느냐? 내가 못하는 경우는 일단 빼요. 왜냐? 내가 못하는 경우엔 욕을 안 해요. 이번 판 내가 못했잖아요. 그러면 묵묵해. 그러면 이제 욕을 안 하는 경우가 딱 2개 있는 거야. 5인이 다 잘할 경우, 내가 못할 경우 하나. 만약에 내가 2번이에요. 내가 정글 라인이야. 네. 탑과 정글이 못했잖아요. 네. 이때도 탑을 욕합니다. 내가 껴있어도 이거는 나만 못한 게 아니다. 여기서 우열을 가리기 시작해요. 네네. 예를 들어 내가 제일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못한 거는 다른 라인이 호응을 안 해줘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2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는
욕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명쾌한 과학적 해석입니다. 와. 네, 롤을 할 때 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해소가 됐나요? 네, 뭐 사실 더 많은데 지금 시간상 안 될 것 아하. 같고, 네. 제가 궤도님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 동안에. 아하. 근데 사실 너무 좋지만 내 개인적인 궁금증들은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 나와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해소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또 오늘 하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궤도의 과학 속으로 우리 강하늘 배우님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